문재인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심리적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사람이고 문재인이 곧 나예요. 이 현상은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이 문재인 현상은 6개월 전부터 촛불 집회를 통해서 형성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일체감, 이것이 본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슬픈 얘기입니다. 그리 길지 않는 기간에 7, 8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허망하게 잃지 않을 거야 하는 다짐과 결의가 있습니다.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아픔을 우리는 맛보기 싫어.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거라도 하고 싶어. 그래서 네이버에 쓰여있는 기사에 댓글을 답니다. 예전에는 다음에 주로 많이 달았는데 네이버가 더 영향력이 있대. 내 댓글 하나가 그래도 한 방울이 큰 강물을 형성할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댓글을 씁니다. 국정원, 니들은 월급 받고 댓글을 써서 공작을 했지만 나는 월급 받는 사람 없지만 내가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밤새 눈이 뻘개가지고 댓글을 단다? 이게 문재인 현상을 일으키는 본질입니다. 또 하나는 다시는 이명박근혜 같은 부끄러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안 돼. 영원히 안 돼.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 나 이번에 잘못됐으면 나 이민 가려고 그랬거든. 이민 안 가게 해준 문재인 대통령 너무 고마워.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명박근혜 이제 보기도 싫어. 다시는 그런 대통령 보고 싶지 않아. 이것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보다 더 크게 마음속으로 드러나는 것이 해외 교민들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주요 인사들 간담회 했었죠. 그게 대한민국 미국 대사관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민간 차원에서 실제로 도와준 미국 시민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파이스의 김동석 상임이사 가끔 나오시죠? 그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마치 형제 같은 이름이에요. 김동찬이라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20년 동안 길거리 다니면서 한국 사람 만나면 무조건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주소 적고, 그래서 유권자 등록 운동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6만 명을 모았습니다. 뉴욕, 뉴저지에서. 거기는 우리처럼 아무나 가서 선거할 수 없어요. 유권자로 등록을 해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랬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가 실제로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내 친구가 그랬대요. 미국 친구한테. 야, 니네는 어떻게 트럼프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냐? 그랬더니 제 친구의 친구, 미국 친구가, 니네는 어떻게 박근혜가 대통령이냐? 그래서 자기가, 내가 졌다. 할 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지난 9년 동안은 Are you Korean? 묵묵부답. 영어를 못해서도 있고, 그리고 말하기 싫고, 한국 사람인 게 짜증나. 근데 지금은 안 물어봐도 나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대통령 문재인이에요. 봤죠? 이러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는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의 교민들이 더 큰 자부심으로 와닿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을 하잖아요.
외국에 있는 사람이 국내에 있는 사람이 외국에,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친구에게 실시간으로 이게 다 공유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재인 현상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요.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G20 정상회담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G20 정상회담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회담하자고, 만나자고, 얘기하자고 말한 외국 정상이 5명이었다나 7명이었다나 그래요. 이번에 G20을 갔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회담하자고, 한번 만나보자고, 한번 악수하자고 했던 외국 정상이 19명이었답니다. G20 중에서 19명이면 문재인 빼고 다 문재인 만나자고, 보고 싶다고. 왜냐? 외국에서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는 촛불혁명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현대사 100년 동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단 한 명의 연행자가 없이 질서정연하게 23번이나 연거푸 1700만 촛불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온 역사는 대한민국이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다 알아요. 가장 명예로운, 가장 평화로운 시민혁명이었습니다. 세계 현대사의 길이 빛날 그 족적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외국에서는 너무 궁금해요. 그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촛불 시민혁명도 너무 궁금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뽑힌 대통령도 궁금해. 거기다가 얼굴도 잘생겼대. 궁금한 거예요.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는 높아졌다, 낮아졌다?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엄청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시 얘기했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는 어떻게 됐다? 아주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엄청 높아졌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국가 비전과 경제 부분에도 굉장히 긍정적 요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문재인 현상이라기보다는 문재인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것이 있을 예정이에요. 자,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전의 문화, 왠지 내가 엘리트야, 내가 지식인이야, 내가 왠지 양식 있고 뭔가 폼나는 사람이야. 그러면 여당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지지하지 않았어요. 왠지 야당을 지지해야, 뭔가를 반대해야 내가 안어용 같아. 그래서 그냥 괜히 유행처럼 나는 야당 지지해. 나는 골수 야당이야. 이렇게 지금까지 정치 문화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야당을 지지한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 민중적 용어로 쪽팔려. 예전에는 여당을 지지하면 너 어용이야? 이런 얘기 듣는 게 싫었어. 근데 지금은 떳떳하게 나는 문재인 정부의 어용 시민이야. 나 어용 시민 할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당해. 부끄러운 사람 있어요, 이거?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것도 문재인 현상입니다. 너도 나도 나 어용 시민 할래? 나 문재인 국민이 자랑스러워? 이러면서 이문덕 현상,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하는 이문덕 현상의 반대편에 어떠한 게 있는지 아세요? 이야때 현상. 이게 다 야당 때문이야. 일찍이 없었던 현상입니다. 이거를 다른 언어로
묶을 수가 없어요. 다른 기준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쭉 그러한 현상들, 팩트들을 쭉 잡아당겨서 딱 펴서 보니까 제 손바닥 안에 문재인 현상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문재인 현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혁명의 주체 세력이었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킬 사람들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열받는다고 뭐 탈당한다 이런 얘기 하지 마요. 그리고 빌미가 될 무슨 욕설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점잖게 문자 보내요. 욕설을 10통 보내는 것보다는 점잖은 걸로 100통 보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게 하자고 이제. 욕하면 본인을 시험할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책제표. 우리 인이한테 안 좋아. 알았죠? 욕설하고 뭐 이러는 거 우리 인이한테 안 좋아요? 네. 여러분, 이런 현상, 문재인 현상은 문재인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문재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문재인은 상징이에요. 대표 선수예요. 그러나 그것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변증법에 의하면 양적 성장이 질적 변환을 가져온다. 유식한 말을 또 했어요, 제가. 양이 많아야 돼. 숫자가 많아야 돼. 그래야 현상이 되는 거야. 그 숫자가 많은 양의 숫자, 현상은 본질을 바꿔요. 대한민국의 정치의 본질을 바꾸고 질서를 바꿉니다.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양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거 보고 양질 전화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양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은 숫자리 있잖아요. 없던 길을 막 가잖아. 넓은 길이 돼. 질적으로 바뀌어. 그게 바로 양질 전환입니다. 숫자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철학적, 선지적 능력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보면 사소하게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할 때가 있겠죠. 실수할 때가 있겠죠. 문재인 정부의 장관들이 때로는 못마땅하기도 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1, 2, 3 혁명의 성공이잖아. 123년 동학농민혁명 이후에 최초로 꽃을 맺었고 열매를 맺은 그런 혁명에 참여했던 당당한 문재인 대통령 시대의 시민이거든. 그것도 어용. 너무나 자랑스럽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잘하게 좀 잘못하고 하는 거 있을 수 있거든.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눈치껏 감고 큰 역사적 흐름, 역사와 민주주의의 토도한 물줄기를 보라는 거죠. 좀 똥물 튀기고 이런 거 있잖아. 그거 가지고 너무 짜증내지 말라니까. 소씨. 알았어요? 기분 좋아요? 소씨 그러니까? 기분 무지하게 나쁘잖아. 우리 손 뭐라 했지? 소현미? 네, 소현미 뭐야? 소현미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노무현 정부 때 잘못했던 것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결의를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네. 근데 지금은 안 물어봐도, 나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대통령 문재인이에요. 봤죠? 이러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는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의 교민들이 더 큰 자부심으로 와닿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을 하잖아요. 외국에 있는 사람이 국내에 있는 사람이 외국에,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친구에게 실시간으로 이게 다 공유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재인 현상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어요. 여러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G20 정상회담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G20 정상회담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회담하자고, 만나자고, 얘기하자고
말한 외국 정상이 5명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거라도 하고 싶어. 그래서 네이버에 쓰여있는 기사에 댓글을 답니다. 예전에는 다음에 주로 많이 달았는데 네이버가 더 영향력이 있대. 내 댓글 하나가 그래도 한 방울이 큰 강물을 형성할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댓글을 씁니다. 국정원 니들은 월급 받고 댓글을 써서 공작을 했지만 나는 월급 받는 사람 없지만 내가 문재인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밤새 눈이 뻘개가지고 댓글을 단다? 이게 문재인 현상을 일으키는 본질입니다. 또 하나는 다시는 이명박근혜 같은 부끄러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안 돼. 영원히 안 돼. 다시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대한민국. 나 이번에 잘못됐으면 나 이민 가려고 그랬거든. 이민 안 가게 해준 문재인 대통령 너무 고마워.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명박근혜 이제 보기도 싫어. 다시는 그런 대통령 보고 싶지 않아. 이것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보다 더 크게 마음속으로 드러나는 것이 해외 교민들입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상하원 주요 인사들 간담회 했었죠. 그게 대한민국 미국 대사관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민간 차원에서 실제로 도와준 미국 시민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파이스의 김동석 상임이사. 문재인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심리적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사람이고 문재인이 곧 나예요. 이 현상은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감정들입니다. 그래서 짧게는 이 문재인 현상은 6개월 전부터 촛불 집회를 통해서 형성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일체감, 이것이 본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슬픈 얘기입니다. 그리 길지 않는 기간에 7, 8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문재인 대통령을 허망하게 잃지 않을 거야 하는 다짐과 결의가 있습니다. 다시는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아픔을 우리는 맛보기 싫어. 그러기 위해서는 가끔 나오시죠? 그분과 함께 일하고 있는 마치 형제 같은 이름이에요. 김동찬이라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20년 동안 길거리 다니면서 한국 사람 만나면 무조건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주소 적고 그래서 유권자 등록 운동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6만 명을 모았습니다. 뉴욕, 뉴저지에서. 거기는 우리처럼 아무나 가서 선거할 수 없어요. 유권자로 등록을 해야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랬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가 실제로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내 친구가 그랬대요. 미국 친구한테. 야, 니네는 어떻게 트럼프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냐? 그랬더니 제 친구의 친구, 미국 친구가 니네는 어떻게 박근혜가 대통령이냐? 그래서 자기가 내가 졌다. 할 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지난 9년 동안은 Are you Korean? 묵묵부답. 영어를 못해서도 있고 그리고 말하기 싫고 한국 사람인 게 짜증나.